안녕하세요. 그래도 잉글리시의 김현주 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그 공부방에서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이렇게 이제 이전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저 지인 원장님이 이번에 공부방에서 교습소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 갔다가 너무 낙담한 그 목소리로 전화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 지금 이제 들어가는 상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교습소 자리, 거기가 원래 교습소였어요. 원래 영어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던 분이 다른 데로 가고, 이제 이 원장님이 공부방에서 하다가 교습소로 나왔는데,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가 원래 교습소니까 학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신청하면은 그냥 당연히 허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단은 이제 서류에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됐냐면,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건데 처음인 원장님들은 이거를 정말 놓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는 이렇게 교습소나 이런 거 나갈 때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주거든요. 그래서 건물 대장을 보면은 그 서류 있잖아요. 건물 대장. 그 건물 대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용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종 근린시설, 근린상가시설, 뭐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도 교습소나 학원을 허가를 해줬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리고 제가 교습소를 오픈한 3년 전, 그때도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제2종 근린상가시설 있잖아요. 그 가로 안에 반드시 용도가 들어가야 돼요. 교습소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번 학원이잖아요. 학원 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교육청에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유도리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건물 대장의 용도가 반드시 그걸로 들어가야지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원래 학원이었으니까, 근데 그 학원은 옛날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수업을 했던 거죠. 처음에 뭐 7년 전에 예를 들어 학원을 이제 거기다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이 없었던 건데, 지금은 용도에 제2종 근린상가시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용도에 교습소면 교습소, 그 다음에 학원이면 학원, 그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누구 대통령 할아버지가 가도 허가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도 변경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변경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그걸 먼저 알아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먼저 알아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임대인이, 주인이요, 그 상가 주인이 계약할 때 상가 주인은 그냥 그 상가의 주인일 뿐이지 여기서 뭐 용도를 뭘 바꿔야 되고 이런 거를 모르세요. 교육에 관련된 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제2종 근린상가시설이면은 유해시설 아니면 되는 거예요. 술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되나보다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인도 모르세요. 학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동산 중개인 분들은 가끔 아세요. 근데 대부분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습소 할 때 3년 전에 오픈할 때요, 그게 교습소라고 들어가 있지 않아서, 왜냐면 제가 들어왔던 이 자리가 그때 당시 뭐였냐면은 그 피부샵이었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교습소라는 말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 문구를 넣어 용도를 변경했거든요, 급하게. 근데 그때도 이제 뭐 그런 절차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아서 주인한테 얘기를 하면은 귀찮죠, 당연히. 뭐 구청에 가야죠, 뭐 도면 내야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차일피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저는 여기 지금 교습소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와서 교습소를 운영을 못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임대인 분께서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이 가로 안에 교습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거를 이제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계약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모르시고 그냥 제2근린상가시설이면 유해시설이 없는 곳이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선 넘어가다가 교육청에 막상 딱 갔는데 안 됩니다. 딱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왜 안 돼? 원래 교습소 자리인데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옛날 법이 그랬고요. 지금 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도에 건축 대장에 보면은 용도에 제2근린 상가시설 있고 가로 안에 반드시 교습소면 교습소, 학원이면 학원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지금 이제 학원 거기는 원래 의원으로 돼 있어요. 의원. 네, 의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기존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다른 학원이 다 지금 용도 의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전 법은 그게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새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그 요건을 갖춰야지 허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공부방에서 교습소나 학원으로 나가실 분들은 건축대장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보셔야 돼요. 건축대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용도가. 그러면 제2근린 상가시설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확인하시고 임대인분한테 계약을 할 건데 이 용도가 교습소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를 밟으면 조금 진행이 쉽죠. 안 그러면 또 다시 얘기를 해서 뭐 시간이 걸리는 어쩌냐 하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간에 오픈을 못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주, 2주, 3주 막 이렇게 그냥 임대료를 그냥 내긴 내야 되는데 수업도 진행을 못하고 그렇게 오픈을 못하고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용도에 제가 말씀드린 걸 확인하시면은 그 시행착오 좀 줄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진짜 운이 나쁘면 정말 임대료는 내는데 그냥 한 달치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변경해 주면 그 시점부터 임대료가 발생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새로 상가를 이제 나오실 분들은 꼭 명심해 주시고, 또 이번에 제가 또 새롭게 바뀐 게 있더라고요. 제가 교습소를 오픈할 때 3년 전에는 정수기를 설치하는 게 필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정수기 설치가 필수예요. 전국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수기 설치 필수고요. 냉난방기 뭐 당연한 거죠. 애들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공부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당연하죠. 스프링쿨러. 그다음에 이제 교실당 소화기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비상탈출구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당연히 화장실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시설들을, 이런 건물들을 다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근데 옛날 건물 있잖아요. 옛날 건물, 오래된 몇십 년 된 건물은 간혹 이렇게 어쩌다 보면은 같이 있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다른 동네 가서 상가를 가거나 했을 때 거의 못 봤는데 간혹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번에도 3년 만에 보니까 그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영상도 찾아보시고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사실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다 겪은 거예요. 네. 몰라서 겪고, 그리고 허둥지둥하고, 예정했던 것보다 한 2주 정도 임대료 다 그냥 꽁꽁으로 내버리고,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원장님들은 시행착오 조금 줄이시기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